네, 안녕하세요. 8월 19일 토요일. 네. 여튼 우리가 기다리는 합병은 나왔는데, 그죠? 합병은 나왔는데, 주가가 일단 하루 정도는 그렇게 기대 대비 좋은 현상은 못 보여줬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투신이랑 연기금, 기관들 좀 매도 동향을 봐야 될 듯 하고요. 일단 플러스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쇼커버링, 외인들의 쇼커버링, 좀 또 부정적, 하루만 봤을 때는 일단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에 조금, 왜 그러는지, 그죠? 이유가 불분명한, 매도세, 일단 요 부분 두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될 듯 하고요. 뭐 향후에도 일단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은 또 어느 정도 나올 듯 하고, 일단 또 이제 회사가 이제 또 어떻게 또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좀 좋은 소식이 또 언제 나올지, 여하튼 회사의 또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당연히 또 주식 매도 청구권 위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 일단은 뭐 당연히 합병 자체가 성공한데, 일단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 행사 기간 자체가 10월 달부터죠. 해서 기억으로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 전까지는 또 어느 정도 또 횡보를 보일지,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에서 10월 23일 날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주총회부터 이제 그때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일 때 좀 주가가 또 본격적으로 좋은 소식으로 또 올라갈지 뭐 아무도 예측은 어렵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듯하고, 일단 이제 합병이 되면서, 그죠? 뭐 제가 일단 합병되기 전에도 뭐 합병 관련 영상들 좀 많이 올려드렸죠. 뭐 합병 비율이라든가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 뭐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합병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 뭐 좀 중요한 이벤트들 있으니 좀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라 등등 해서 여러 조금 많은 사항을 올려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합병은 제약이 일단 빠지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두 회사만 일단 합병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 또 이런저런 또 궁금사항 또 여쭤보시곤 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등등 해서 제가 좀 예측을 해서 좀 간단하게 크게 한 10가지 정도 질문사항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Q&A 세션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뭐 영상 보시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A 세션을 보기 전에 일단 합병에 대한 주요 일정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사회 결의 합병 공시 8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이제 주주총회가 남아있죠. 그 다음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일 9월 1일까지 부분입니다. 해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9월 1일까지 주주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현재 뭐 어제였지만 8월 18일 하루 공매도들일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들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주 명부 확정하기 위한 그거 좀 첫 단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이따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공매도는 의무 상한은 아닙니다. 의무 상한은 아니지만 10월 23일 날에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차해준 주식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차는 그죠, 공매도에 많이 주로 활용이 되는 사항이죠. 그럼 당연히 대차가 회수가 된다라고 하면 공매도에 대한 자연적인 쇼커버링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해서 의무 상한은 아닌 사항, 자연스럽게 쇼커버링 나온다. 여하튼 어제 일단은 하루 정도 보셨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쇼커버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9월 1일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죠, 쇼커버링 뭐 어느 정도 계속 조금씩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및 가격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주가가 조금 뭐 좋은 가능성을 보여줄 뭐 그냥 가능성으로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뭐 이때까지는 그죠, 주가가 뭐 약간 횡보 뭐 N자형 상승이든 크게 상승 없이 가다가 이 시점 돼서 뭔가 조금 뭐 좋은 소식이 나와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올라가든지,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요게 일단 이 기간 자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반대 의사를 접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반대 의사 접수 기간 있죠.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에서 9월 25일 내에서 10월 20일까지 서면으로 먼저 접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단 주주총회에서 일단 찬성을 하면 안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찬성을 하면 일단 이 의사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 반대 의사 접수했다라는 효과 자체가 사라지는 사항이고요. 반대 의사 접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합병 소멸회사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2013년 12월 26일부터 1월 11일입니다. 합병 소멸회사니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은 계속 거래 정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제가 과거에 지시세 사례를 들면서 그죠, 그 합병되는 과정에 매매 거래 정지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기일이 12월 28일이고 일단 신주 상장일이 1월 12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일정부터 먼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이 되면서 신주가 상장이 되죠. 그래서 신주가 대략 7,300주가량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셀트리온의 전체 주식수가 1억 4,600만 주에다가 대략 한 7,300만 주가 더해지면서 합병회사의 총 주식수는 대략 한 2억 2천만 주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대로 그죠, 정권사들 NH투자증권이랑 NH투자증권은 합병회사의 적정가치 40조 원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유진 합병회사의 적정가치 4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기 쉽게 2억 2천만 주 부분이지만 2억만 주로 볼게요. 2억만 주로 본다라고 하면 어제 나온 NH랑 유진의 합병 후에 회사의 적정가치 주가 기준상으로 대략 20만원 정도를 본다라는 사항입니다. 이거 단순하게 적정가치입니다. 단순한 적정가치. 지금 현재도 우리 셀트리온 목표가가 그죠, 20만원에서 21만원이고 헬스케어가 8만원에서 9만원 사이 부분이죠. 말 그대로 그냥 목표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략 그죠, 이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뭔가 단기적인 이슈라든가 갑작스러운 소식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정권사들이 보는 적정 가치 40조, 42조 원대의 사항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일단 질문 내용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시 공매도 상환해야 되나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무 상환은 아니다. 의무 상환은 아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매도 잔고 평가 금액으로 대략 한 700억대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부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으로는 그죠, 외인들 매수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공매도 쇼크브링이 시작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관들만 어정쩡한 조금 그냥 중간 정도 입장만 차지해 준다라고 했어도 주가가 좋았을 텐데 그 쇼크브링 수량만큼 기관들,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쪽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공매도 다시 한번 의무 상한은 아닙니다. 나머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합병 비율에 따라서 합병 회사에 또 그대로 공매도가 그대로 이전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의무 상한이면 그죠, 단기적으로 100% 상한이 되겠죠. 100% 상한됐다가 다시 공매치겠지만 의무 상한은 아닌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또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보유 합병 시 보유 주식수와 매수 단가 변동은 어떻게 되나, 이것도 그죠, 제가 보유 주식수 쪽에 대한 부분은 몇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매수 단가 변동 쪽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두 차례 영상으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매수 단가 쪽에 대한 변동 부분은 요거는 정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조금 계산 과정 자체가 제가 일단 정권사에 문의를 했는데 그죠, 그때도 합병 비율을 근거로 해서 매수 단가가 변동이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잠깐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될까 여러가지 조금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냥 잠깐 생각하다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부분 자체가 정확하지 않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제가 정권사에 전화했을 때 합병 공시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죠? 뭐 대주주 등도 뭐 그 요건 양도세 이슈 부분도 있죠. 해서 이제 합병 공시가 나와서 확정이 된 사항이니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정권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아마 정확한 숫자 자체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합병에 대한 보유 주식수 변동 사항 쪽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을 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 간단하게 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유 주식수가 셀트리온 5,000주, 헬스케어가 3,000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가 평가액 일단 똑같이 그냥 주가 그냥 단순 셀트리온 151,200원, 헬스케어 68,200원이고, 그러면 계좌 평가액은 거죠. 여러분들 9억 6천만원, 9억 6천만원 정도 계좌 평가액이 잡혀지겠죠. 합병 비율 정해졌죠. 1대 0.44 뭐 9260에서 정해졌습니다. 이 합병 비율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보유 주식수는 5,000주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은 3,000주가 합병 비율 44.9% 적용이 되어서 1,348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합병된 회사의 총 주식수 6,348주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 합병 전에 계좌 평가의 9억 6천만원 부분이었죠. 똑같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똑같이 유지된다는 조건이죠. 151,200원, 15만원 치면 이 부분은 그냥 조건입니다. 똑같이 전제가 된다는 조건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식수는 그저 단순하게 8,000주에서 6,300주로 대략 1,600주 가량 줄어들었지만 헬스케어의 단가가 단순하게 또 올라가는 구조 부분이죠. 셀트리온 주가로 적용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 평가액은 9억 5,900만원 차이 거의 없습니다. 변동사항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합병 전부터 이 논리로 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계속 이게 아니다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왜 자꾸 올리느냐 등등 해서 참 뭐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보유 주식수가 변동되는 상황, 결론적으로 계산은 여러분들 보유 주식수에다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주식수에다가 곱하기 대략 44.9% 0.449 합병 비율 있죠. 그 대략 이렇게 곱하면 합병 후에 보유 주식수 변동 사항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대로 합병 주식수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그 다음 질문사항, 매수 단가 쪽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릴 거죠. 합병 신주는 언제 어떻게 언제 받나 해서 아까 합병 신주 상장일이 내년 1월 12일 부분이죠. 1월 12일 날 아까 합병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상으로 뭐 매수 단가도 변동이 되고 그죠. 보유 주식수도 변동이 되어서 아마 바뀌어서 입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12일 합병 신주 예정일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정지 예상일이 12월 26일부터 1월 11일입니다. 말 그대로 확정이 아니고 예상이죠. 예상이고 제가 과거에 지시셀 합병 사례를 들면서 그죠.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합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매 거래 정지 예상 기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요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상 기간이라서 일단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듯 한데요. 일단은 지시셀과의 지시셀 합병이랑 우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시장이 다릅니다. 시장이 다르다는 의미,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장이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지금 현재 코스닥에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합병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코스닥에 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이 소멸 부분이니까 그죠. 여기서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하는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소멸이 되고 코스피로 되는 우회 상장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개념상으로 아까 피합병법인의 거래정지 예상기간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렇게 아까 일정 자체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지시셀 합병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코스닥이었습니다.
녹십자 랩셀도 코스닥, 녹십자 셀도 코스닥, 둘 다 코스닥 부분이라서 시장이 똑같죠. 그래서 아마 그 거래 정지 되는 사례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상장 회사 간의 합병에 대한 부분은 네, 기본적인 사항은 거래 정지는 없지만 코스피 코스닥 다른 경우다라고 하면 네, 거래 정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대주주 조건 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100%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 해당 정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일단 헬스케어의 거래 정지 기간이 그죠, 12월 26일까지죠. 12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주식은 12월 25일까지는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12월 25일까지 있다라는 부분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자체를 개별 종목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별 종목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합쳐서 대주주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처럼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도로 네, 별도로 해서 대주주 10억 요건이 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뭐 95% 이상 네, 그런 듯 하고요. 여기 일단은 다를 수도 있겠죠. 여하튼 뭐 단순하게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아마 제 생각에 동의는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해당 뭐 보실 분들은 나중에 이제 지금이라도 그죠, 뭐 정권사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답이겠죠. 그래서 대주주 조건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일단은 무엇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주가죠. 네.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15만원대, 헬스케어가 67,000원 부분입니다. 아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10월 23일부터였죠. 10월 23일부터. 이때 주가가 15만원이랑 헬스케어 67,000원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위에 있을 때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 손해입니다. 손해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는 훨씬 위에 가 있어야 되는 부분, 양도세 이슈가 있죠. 양도세 이슈가 있는 상황으로 단순하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랑 네, 그 주가 부분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라서 내가 수년 동안 고생해서 뭐 아무튼 그죠, 홧김에 그냥 나는 본전에서 그냥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나갈 거다라고 해서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은 37%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유의사항,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 주주들의 양도 차익, 네, 취득가액과 양도 비용을 차감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가액 기준으로 주가에서 차익한 부분, 네, 그렇다라고 하면 손해는 당연히 네, 양도세 납부는 하지 않겠죠. 때에 따라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하실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법인세, 뭐 내국 법인의 경우 법인세 내고 거주자인 같은 경우 양도세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단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양도세율은 33%가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22에서 27.5%, 네, 주주가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와 양도 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또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정권 거래세도 과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요게 그죠. 아무튼 요 부분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행사하실 분들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절차에 대한 부분, 네, 그러면 고려해야 될 사항, 합병 반대 의서 접수 후 주주총회에서 찬성하면 향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부분은 이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합병 반대 의사 접수,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병 반대 접수 의사 기간에 서면으로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 접수를 했습니다. 반대 접수를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그때 잠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주주총회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여기서는 의사 접수해놓고 주주총회에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주식매도 청구권 가격보다 안 좋아서 행사 기간 동안 안 좋아졌습니다. 나 주식매도 청구권 행사할래?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때 주주총회에서 찬성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때 그 전에 합병 반대 의사 접수에 대한 효과 자체가 사라지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합병 반대 접수한 이후에 그냥 주총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총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때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 합병 반대 의사 접수는 했지만 나는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손해죠. 반대 의사 접수는 했지만 실질적인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 자체는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합병 반대 의사 접수 후 반드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 후 매출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 요것도 그죠,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인데 답이 나왔죠. 합병 후 한편 소멸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존속회사인 셀트리온의 흡수 합병에 됨에 따라 판매권 기본 계약은 소멸되고 판매권 기본 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자 거래 매출이 제거됨에 따라 존속회사인 셀트리온의 합병 후 매출액은 소멸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과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소멸회사 헬스케어의 매출액과 셀트리온의 기존 CMO 매출이 있잖아요. 헬스케어 향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요거는 셀트리온의 원래 테바 CMO 매출이랑 케미칼 매출로 구성이 되며 요렇게 매출은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원가 부분은 그렇죠. 조금 이상하게 조금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재고 원가 생산 원가 아무튼 그렇게 바뀌는 사항으로 크게 큰 틀로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합병 회사 매출 자체를 대략 정권사에서는 그죠. 올해 한 2조 3천억? 한 2조 3천억대, 2조 3천억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한 5천억대에서 7천억대까지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일단은 그죠. 재고라든가 원가 부분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변동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큽니다. 매출은 대략 한 2조 3천억, 올해 헬스케어가 지금 예상 매출이 한 2조 1000억대, 2조 2천억대 부분이죠. 헬스케어 매출에다가 테바 CMO 케미컬까지 한다라고 하면 한 2조 2천억에서 2조 4천억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영업이익률은 서로 조금 편차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합병 신주 1주 미만 시 어떻게 되나 해서 그죠. 아까 합병 비율이 1대 0.44 92 부분이었죠. 그럼 나머지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일단은 한 주가 안 되는 단주가 생기죠. 단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단주 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한 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 신주의 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합병 신주 상장일이 1월 12일이죠. 1월 10일 기준상 종가를 기준으로 단주 계산 금액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1월 12일 종가 기준상으로 단주. 향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투자 전략, 이거는 그죠, 복잡합니다. 아무튼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틀상으로는 그죠, 이제 합병 비율이 1대 0.44 9260 해서 정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는 그죠, 하루 지났지만 일단 헬스케어 자체의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나중에 바뀌겠죠. 나중에 이제 9월달, 저도 모릅니다. 언제 바뀔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주총이 열리고 합병 후에 매출 나오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겠죠. 항상 연말에 나오는 부분이 우리 약간 대주주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헬스케어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12월 26일 거래 정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 25일까지만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헬스케어 주식은 12월 26일부터는 거래 정지가 되면서 1월 12일 합병 신주가 되면 헬스케어란 종목 자체는 사라집니다. 코드 자체가 사라지죠. 과거에 우리 대주주분들 그죠, 샀다가 팔았다 그런 논리로 적용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 뭐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11월달이든 흐름이 일단은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흐름이 좋다라고 봅니다. 흐름이 좋다가 이러한 이슈, 소멸법인이 되는 이슈상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매도세가 더 나오겠죠. 그 매도세가 기본적으로는 셀트리온으로 이동하겠죠. 셀트리온 이동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합병의 이슈가 없는 또 제약 쪽으로도 또 이동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죠, 소멸법이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을 언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는 결국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 아니 제약 쪽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네, 근데 뭐 제 생각과 또 다를 수도 있죠. 뭐 헬스케어가 그죠, 뭐 거래 정지 뭐 비슷한 12월 달까지 계속 흐름 자체가 좋았다가 어떻게 보면 더 뭐 어떻게 보면 합병 비율 자체는 정해졌지만 그죠, 뭐 크게 뭐 빠지는 흐름 없이 그냥 유지가 되었다가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합병 신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뭐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 쪽에 대한 소멸법인 이슈, 그리고 대주주 요건 등등 또 이슈가 되겠죠. 그죠. 헬스케어를 어차피 팔아서 셀트리온과 제약을 안 사고 뭐 다른 주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주주 부분은 큰 뭐 3사 쪽으로만 본다 그러면 큰 부분이 없지만 우리가 기존에 계속 주주분들 그죠, 대주주 회피를 하기 위해서 3사 분리해서 샀던 경우가 많았죠. 단순하게 3사 분리했는데 이제 한 회사가 사라지니까 여기다가 더 엎어버리면 또 아무튼 뭐 이런 또 투자 전략 하여튼 좀 복잡하게, 이때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뭐 제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몇몇 분 뭐 아무튼 뭐 대주주 쪽 매수 단가 등등에 대한 부분은 정권사, 확실하게는 정권사 뭐 세무사 쪽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